지금 인플레는 단지 유가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우려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동안 과도하게 이제 풀렸던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이제 인플레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유가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기름 부은 거죠. 이제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은 과거의 트렌드에서 훨씬 더 이격을 이탈한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려오더라도 과거의 평상적인 수준까지 가느냐 이 부분도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대를 나오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 과거의 평년, 그러니까 2000년 이후부터 보면 코로나 이전까지 보면 평균 3%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8%에서 정점 찍고 7%대가 쭉 유지가 돼요. 그러면 시장의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 했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는 전혀 그러니까 별로 하지 않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많이 돌아올 거냐 이거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꼭 원자재 가격으로만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 연말까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선은 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중간중간 베어마켓 랠리 비슷하게 한 5에서 10% 사이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 베어마켓 랠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중 무역 관계의 뭐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뭐 약간 휴전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긴장이 완화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뭐 이란 제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월 11월에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가장 큰 G2 국가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베어마켓 랠리는 중간중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진정이 돼야 되고요. 인플레가 진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국가들의 이제 통화 긴축, 이 부분이 좀, 완화되는 스탠스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화 긴축이 완화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충분히 금리를 올린 거죠. 충분히 다 올려서, 우리 이 정도 올렸으면 중립금리 이상 수준으로 우리가 많이 올린 거고, 이 정도면 인플레나 수요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될 거야. 라는 이제 중앙은행들의 판단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 너무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경기가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으로 할 수도 있겠네? 이제 이런 저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리 인상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반환점은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지금까지 올린 횟수가 향후 올릴 횟수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계속 올리는 가속도를 붙이고 있긴 하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거기도 이제 반환점을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 경착륙이 되는 것도 중앙은행들이 되게 피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표는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6월달 데이터가 7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온 건데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기준선인 50은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0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는 이제 확실하게 위축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70년, 80년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고물가 시대였던 그때도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연준은 일단 긴축 속도를 멈춥니다. 긴축을 완화하기 때문에 그 ISM 제조업 지수도 연말 연초가 되면 5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그 인플레 하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의 뭐 평균 뭐 PER이나 PBR로 봤을 때 저점을 구간으로 보면 뭐 한 0.85에서 0.9 사이가 저점이라고 보는데 PBR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의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지금 기업들의 이익이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감익이라고 지금 밸류에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컨센서스는 아직도 증익이지만
근데 이게 실제로 나와봤을 때, 실적이 나왔을 때, 20% 이상의 감익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2008년 뭐 이런 서브프라임 이럴 때는 거의 한 30% 이상 감익이 나왔었거든요. 아주 소비 기업들, 소비에 아주 소비자들하고 접점에 있는 기업들은 유통업체라든지 소비업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익 조정이, 하향 조정이 좀 빨리 되지만, 그래서 뭐 재고를 쌓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수주 잔고를 쌓아가면서 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또 조금 더 이익 하향 조정되는 게 약간 한 분기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분기에 이익 하향 조정이 충분히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 나오면서 또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의 하향 조정 폭이 얼마까지 될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화두였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화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당주도 의미가 없고, 돈을 못 버는데 무슨 배당을 주겠어요. 밸류에이션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시장에 참여자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오르면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으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좀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고 막 그렇긴 한데요.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언제가 정점이고 몇 퍼센트가 정점이냐, 이 이슈는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래도 뭔가 추세를 가지고 상승하려면 올 4분기 연말 연초를 지나야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의 긴축 이런 부분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연말 연초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베어마켓 랠리가 한두 번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든지, 그동안 못 파셨던 분들이 현금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리밸런싱을 좀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데, 지금은 저는 아무래도 현금이 좀 많은 회사, 캐시플로가 좋은 회사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어주 쪽으로 우선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관 투자분들한테는 또 그렇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투자 기간이 1년이면 지금 사셔도 되고요. 당신의 투자 기간이 6개월이면은 지금은 안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 시켰다가 실제 기업들 이익이 정말 샥이 막 나오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때 차라리 사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